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인데요. 제가 수술을 하고 지금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갑상선 항진증하고 갑상선 암이 와서 이제 갑상선 전절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처가 좀 보이시죠? 근데 이게 한 달이 안 됐는데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고비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또한 위험이 닥칠 때가 있는데 저도 이번 2021년은 제게 참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우여곡절이 많은 이 고비고비를 잘 넘어서 우리 인생을 이제 슬기롭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한 번쯤은 잠깐 멈추어 서서 자기 걸어오그 발자취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시죠?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계시는 그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실명을 좀 거느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시잖아요. 저희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제가 그 TV의 하이라이트라 그러나요? 이런 데 보면 이제 나오는데 어저께는 이제 밤에 좀 보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텔레비전이죠. 모 프로그램에 나온 그 내용을 이제 캡처한 일정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그분의 어린 유년 시절 이제 기계공이었나요? 지금 이제 노동자였잖아요. 그 얘기를 잠시 이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저희 유년 시절 또한 잠깐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분의 견줄 바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이제 유복하고 행복한 그런 이제 넉넉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던 사람이 아니기에 그분이 하시는 그 얘기에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전도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한 해를 겪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저희 인생 또한 바라보는 그런 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린 인생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간혹 혹시나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주도의 깡촌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꿈을 꿔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뭐 사소한 이 자리겠지만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전 이제 한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집안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제가 한 10살 정도 그 무렵부터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맏딸이다 보니까 저희 위에 제 위에 7살 위에 오빠는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 어머님들이나 그때 어머님들이나 아들들은 잘 그렇게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맏딸이었는데 그 한 10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그 남의 밭에 품앗이로 이렇게 일을 보냅니다. 보내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최저임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좀 나이가 어리신 그런 분들이 편의점 알바를 하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았던 그 촌에는 일을 가면은 이렇게 봤을 때 저희 그 어린 시각에 봤을 때 전 생각이 이랬습니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요. 나이 드신 분은 2만 원을 지급을 하면 나이 어린 저에게는 그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5,000원의 일당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살았던 그 깡촌 마을은 그 감자 농사를 많이 지어요. 제주도는 기후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감자 농사를 2번 짓는데요. 봄 감자 그리고 가을 감자 이렇게 이제 작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봄 감자를 심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봄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죠. 12월 달에 이제 파종을 해서 그 위에 비닐 멀칭을 하는데 제가 감자 종자를 이렇게 그 그릇이죠. 대야라든가 이런 그 대야 같은 그런 거 이렇게 감자 종자를 담을 수 있는 한 10kg 정도, 5kg 정도의 그 분량이 들어간 그 양을 들고 이렇게 고량과 일량과 사이를 이렇게 뿌리고 갑니다. 그럼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인부들이 이제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그걸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파종을 합니다. 그런 일을 제가 했던 유년 시절 잠깐 떠올랐고요. 한 번은 제가
그때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도 이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제 밑에 있는 여동생들이랑 이제 제가 남의 아르바이트인데 이제 20살이 넘어가지고 20대 후반이죠. 이제 중후반에 그때 남의 밭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옆 동네에 일을 맡아가지고 비닐 멀칭을 갔어요. 그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산이 그때 돈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통당 얼마, 통당 2만 원, 2만 3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제 팀을 짜가지고 저희 어머님이랑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랑 해가지고 4인 1조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런 일을 갔는데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일을 이제 맡아가지고 갔는데 그 집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저희 내 집이었습니다. 여자 동창이었는데 그 동창이고 또 제 밑에 이제 3살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창에 그 여동생의 동창, 그러니까 제 자매죠. 그 집에 일을 간 거예요. 갔는데 맡아서 일을 하지 않아요. 하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집에서가 이제 낮에 이제 그 간식을 좀 주셔가지고 이제 그 간식을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알아보니 세상에 저희 동창네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 동창네 아버님은 저희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동창들이 솔직히 이제 툭 터놓고 얘기해가지고 저희보다도 잘났던 것도 아니고 저희보다 공부를 더 월등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모를 잘 만나서 혹은 저희 부모님처럼 여유가 없는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그 친구들은 외국에 가서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던 그 와중에 지금 생활비가 없으니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자력으로 그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친구네 집에서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생각이 단순해서인지 아니면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을 저희 부모님 덕에 타고난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솔직히 하나도 창피하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단지 하나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친구네 아버님은 그 친구랑 제 동창이죠. 제 동창생이랑 그 동창생의 동생이죠. 저희 여동생의 동창을 굉장히 어디 하늘나라 왕자님이나 하늘나라 공주님같이 이렇게 떠받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자식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구나, 좀 부럽긴 하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저께 이재명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님이시죠? 그분의 유년 시절의 얘기를 들으면서 청소부였던 아버님이 사과를 이제 버리기 직전에 사과를 당장 먹지 않으면 이제 보관할 수 없는 그런 사과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구해오셔가지고 그 사과를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24개를 이제 드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이제 기계 공이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프레스에 눌렸나봐요. 눌리셔가지고 이제 손가락이 어떻게 잘못되셨고 팔도 이제 일정 부분이 다치셔가지고 어느 부분은 잘하고 어느 부분은 잘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그런 말씀 잠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나만이 이렇게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게 아니구나. 나보다 어떻게 보면 주위를 잠시 돌아봤을 때 나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던 분도 계시고, 그런 유년 시절을 이제 힘들게 버텼던 그분들은 더 큰 목표,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머님의 얘기라든가 주위의 얘기,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암시하는 어떤 그런 무관적인 그런 예언에 의해서 그 길을 향해서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 길을 향해서 목표점에 도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고 솔직히 농사일이라든가 이렇게 노가다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솔직히 힘들거든요. 경기를 운전한다든가 아니면 20kg 이상의 그 박스를 이렇게 컨테너에 감자 박스를 이렇게 실을 때다라든가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믿고 의지할 때가 자식들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특히 저희 이제 가족, 저희 자매들이죠. 자매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매 순간순간을 살면서 제가 한때나마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정말 힘들다. 내가 눈을 감고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 있을 것이고, 이 다음에 내가 30대가 됐을 때 나는 어떤 커리어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그런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고 힘든 고난을 겪어서 어느 정도 원하는 그 위치까지 왔지만 그 위치에서도 또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원래 저한테 왔고 저희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이러한 수술도 하게 됐고 그 수술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인생을 보는 그런 관점도 많이 달라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잠시 여러분이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여러분이 겪어왔던 지난 과정을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힘들지만 내가 겪어왔던 지난날을 돌아보니 이 시점보다 이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더 많았습니다. 저도 원래 수술을 앞두고 정말 내가 수술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만에 하나 수술이 잘못되면 그리고 수술 그 결과라는 것은 일단 수술을 집도를 해봐야 알잖아요. 열어봐야 아는 것인데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상황이 더 안 좋다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이제 인생을 49살인데 내가 이때 삶을 마감한다면 내가 마무리할 일은 잘 했나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 상황보다 더 힘든 일을 저는 과거에도 많이 겪었었고 그래와 그 상황을 슬기롭게든 어떻게든 견뎌왔더라고요. 견디어서 살아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분명 우리 인생은 지금이 가장 힘들다 그렇지만 인생을 잠깐 이 시점에서 숨을 고르고 두 발을 멈춰서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잠시 내가 지나온 집 발자취를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때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저처럼 이렇게 멈추시고 잠시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처한 그 위치가 굉장히 힘드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숨을 가다듬으시고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제가 겪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이요. 굉장히 힘들지만 어떻게든 견디고 이겨내면은 여러분이 앞날을 걸어가서 그 미래에 어느 시점에 가 있을 때 그때도 분명 힘든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 시점에서도 힘들다 그러죠. 그 시점에서 지금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는 그때 그 과거가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위치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지만 나는 슬기롭게 용감하게 내가 파헤쳐서 잘 걸어왔다라고 생각이 분명 드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인생을 들려드리고자 지금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위에서 코로나로 이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추석을 이제 지나고 나서 확진자도 굉장히 3,000명대가 나오고 저희 주위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추석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2배 가까운 그 확진자들이 많이 속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분명 우리 곁에 가까이 점점점 더 가까이 오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데 경기 상황도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을 과거에도 경험해 왔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현재의 상황을 극복을 하고 나면 그 에너지가 그 지혜가 여러분의 앞날에 많은 슬기로운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원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가까이서 가족들 중에는 이런 암 수술을 했던 사람이었고 제가 최초이자 이렇게 갑상선 전체를 절제한다는 이 수술이 제게는 좀 충격이었고 저희 집에도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요. 내가 과거에 이 이전에 더 힘든 상황도 분명히 있었고 그때 어떻게든 악이든 깡이든 버텨왔고 슬기로움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맷집을 불려서라도 견딘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이제 49세까지 여기 왔지만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50년의 내 인생은 더 감사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드시면 잠깐 멈추세요. 멈추고 여러분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시 휴식을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와 마음이 여러분에게 용솟음 씻을 수 있도록 잠시나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앞으로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천천히 용감하게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힘든 상황 많이 겪었을 것이고요. 우리 앞으로 한번 열심히 화이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